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커다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일종의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거의 죽음의 행렬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요, 우리 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고 하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고 당장 비자를 신청하고 짐을 싸시겠어요? 고민 좀 하겠죠. 그죠? 저희 어머님은 단독주택이 힘드시니까요, 아파트로 이사 가시자고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이삿짐 센터가 와서 모든 짐을 그대로 옮겨드리니까 어머님은 몸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같은 서울 내에서 움직이시는 건데도요, 이사 가실 엄두를 못 내세요. 이 21세기에서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명령을 순종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과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전형적인 가나안 땅의 도시들과 지역입니다. 세겜, 베델, 남방,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땅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쫓아 함께 온 자들이 있는데, 물론 그의 아내 사레죠.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와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스토리 속에 끼어 등장하는 전형적인 조연입니다. 롯에 대해 일단 3가지 정도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가 아브라함의 조카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아버지를 여윈 롯을 아브라함은 일종의 양자처럼 생각하고 그를 거두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롯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과 운명을 함께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해결이 된 후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근 때 이집트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식량이 풍성했다는 것도 돼요. 앞으로 있을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한 출애굽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피신해 있다가 올 때 롯도 함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롯 모두가 양과 소의 소유가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물질의 풍부함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